자, 세포와 물질 대사. 뭐 생물원의 뭐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게 첫 번째 단어, 생물체의 구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생물체의 구성 물질로 첫 번째 탄수화물 얘기 나옵니다. 탄수화물 보이시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를 매일 하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로 거의 다 쓰여요. 그죠? 에너지로 거의 쓰여서 우리 몸 자체에는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자,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 포도당 있죠? 이 기본당이 몇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뭐 다당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단당류는 포도당이나 과당, 갈락토스. 이제는 요 해당 그 종류별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전부 다 단당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는 요런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거죠. 엿당, 설탕, 젖당.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요 과당이 매우 달달한 겁니다.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요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당류. 다당류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붙은 거겠죠. 녹말, 식물의 저장 형태 녹말, 동물의 저장 형태 글리코젠 또는 뭐 글라이코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세포벽인 셀룰로스, 이렇게 세 종류의 다당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포도당 같은 것들이 기본 물질인데요. 결합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녹말이나 글리코젠 또는 셀룰로스 이런 걸로 갈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합 형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두세요.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지질 또는 지방. 당연히 물에 잘 녹지 않을 것이고, 기름 성분엔 잘 녹겠죠. 유기용매 그러면 기름 녹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종류 일단 외워두세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종류입니다. 자, 중성지방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 이제 축적이 되는 형태의 지방이죠.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 알코올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세 분자의 지방산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한 물질. 여기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하고 친한 거죠. 이쪽이 친수성. 지방산은 기름하고 친한 거죠. 친유성.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주요 저장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쓰이죠.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g당 칼로리가 더 많죠. 지방이 아마 9kcal잖아요. 그죠? 9kcal g당. 가장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체온 유지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죠. 인지질. 이거 세포 막 성분이죠.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지방산 두 분자. 그래서 꼬리가 두 개는. 그 다음에 인산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인산. 여기에 머리 부분에 인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산이.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친수성, 아래쪽은 소수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주성분은 하는 일은 세포막 이루는 주성분이다. 또는 핵막을 이루는 주성분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탄소로 구성된 고리. 요 고리 끝에 꼭지점이 요게 탄소예요. 탄소 이렇게. 탄소. 자, 이렇게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가 서로 연결된 그런 물질이랍니다. 스테로이드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 우리 뭐 체내 혈액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전부 다 세포막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의 또 다른 기능 성호르몬,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세포막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성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다. 이 정도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런 얘기고요. 이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근데 요게 하나의 단일막이라는 거. 이중막이 아니고 단일막이라는 거. 요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 보자. 다음 거 자료 청은 뭔가요? 바나나 과육을 문질러서 얇게 피고, 가에는 물, 나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다에는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 검출하는 시약이죠. 수단3는 지방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녹말하고 만나면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하고요. 수단3는 지방하고 만나면 선홍색이 돼요. 약간 붉은색 계열인 거죠. 자, 이런 거 영양소를 확인해주는 시약인데요. 어쨌든 관찰을 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녹말을 확인하고 수단3로 지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녹말은 다음에 분포하고, 그 바나나를 가지고 시약을 떨어뜨려서 검색을 해봤어.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 단백질 검출은 안 하나? 여기 있네. 녹말에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 청남색, 지방 용액에 수단3 떨어뜨리면 선홍색. 어쨌든 바나나나 이런 뭐 음식물을 가지고 갈아서 이런 지시약 떨어뜨려 가지고 확인하는 모양입니다. 자, 검출 시약을 떨어뜨려서 바나나에는 뭐 지방도 들어가 있고요, 뭐 녹말도 들어가 있겠죠. 아마 색깔이 다 변할 겁니다. 그 다음 단백질. 자,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 물 다음으로 많죠. 20%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체인 아미노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한다고요? 펩타이드 결합.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펩타이드 결합을 하겠죠.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아미노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 아미노기, 산성을 나타내는 아미노기하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기, 염기성을 나타내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아미노산이. 자, 아미노산 두 개가 모이면 요 아미노기에서 H가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기에서 OH 둘이 만나서 이렇게 물이 돼요. 물 되면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여기 있는 탄소하고 이쪽에 있는 질소가 결합을 하죠. 요렇게.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기본적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자, 결합의 형태 이거 그림 잘 외워두세요. 뭐 1학년 통합과학 때도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뭐 저런 그림을 가지고 줬는지 안 줬는지 잘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 준다고요, 이제 많이. 자,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서 긴 사슬 형태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구부러지고 꺾여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렇게 되면 특정한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비로소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나 숫자, 배열 상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전부 다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구조도 잘 물어보네요. 자, 폴리펩타이드 이게 1차 구조입니다. 긴 사슬 모양이죠. 자, 이게 꼬입니다. 나선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히는 구조가 2차 구조입니다. 살살 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부러지고 접히죠. 접힌 형태가 3차 구조. 입체 구조를 띠면 이제 3차 구조. 3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뭉쳐지게 되면 그거를 4차 구조라고 합니다. 4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자. 단백질의 구조다.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접히거나 꼬여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기능을 갖게 돼요. 여기 3차 구조만 돼도. 근데 3차 구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서로 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처럼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3차 구조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고요. 4차 구조까지 넘어가는 단백질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기능도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 몸체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고요. 또 하나는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번, 3번. 그죠? 호르몬, 항체, 효소의 주성분. 그러면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돼요. 물론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 세포막에 처박혀 있는 막단백질 있죠. 자, 이런 막단백질로서 세포막의 한 성분으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NA나 RNA는 핵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핵산 그러면 DNA, RNA 두 종류가 있고요.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뭐였죠? 인산, 당, 염기. 요게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들어가야 돼요. 인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디옥시리보스헥산, 즉 DNA는요 이중 나선 구조 이루고 있고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인데 이 당이요 어떤 당이 쓰입니까? 요게 쓰입니다. 디옥시리보스가 당으로서 쓰입니다. 탄소가 5개짜리 당이에요. 그런데 이 리보스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둘 다 5탄당입니다. 5탄당. 탄소 5개짜리 5탄당. 너도 5탄당.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중나선 구조 이루고 있다. 안쪽에 있는 염기끼리 무슨 결합? 염기끼리 무슨 결합? 수소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일 사슬 가닥이 리보스다. RN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은 당이 일단 다르고요. 염기도 다릅니다.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인데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기억하시고요. 유라실이 들어갑니다. 자, 염기들은 항상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DNA 같은 경우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수소 결합합니다. 이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RNA는 뭐 단일 사슬이니까 그런 게 없겠고. 자, DNA는 유전 정보 저장, RNA는 유전 정보 전달.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 요거에 관여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뭐 간단한 복습 정도 되겠네요. 본문 잘 읽어 보시고요. 쭉 가서 여기까지 19쪽까지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